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성은 오랜 시간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왔죠.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렸을 때만 해도 자주 듣던 말 중 하나는 등 좀 펴고 앉아라 였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하셨지만 그때의 우리는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이는 곧 등, 목, 어깨, 허리와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경추와 요추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근육의 과도한 사용 및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는 해당 근육의 피로를 가속화시키고 근육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는 호흡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부부정한 자세로 인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 호흡이 얕아질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산소 공급의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자세를 꾸준히 점검하고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의 뒤쪽에 밀착시키며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와 일치하도록 위치시키며 키보드와 마우스 역시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앉아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평소 운동을 할 때에도 자세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길러주어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잠깐의 시간을 내어 하루 중 자신이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좀 더 나은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몸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일상생활의 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분주한 도시에 지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밝게 빛나는 하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몸을 구부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일과 삶의 압박은 서서히 그녀의 정신을 잠식해 불안감을 느끼고 종종 자신의 존재와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영혼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고 그것을 친구와도 나누지 못했다. 매일 이어지는 불면증은 그녀의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영역 모두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침마다 그녀는 털어낼 수 없는 비탄의 무거운 망토를 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정신건강과 웰빙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그녀의 마음 깊숙이 공명을 일으킨 한 문구를 발견했다. 운동은 단지 체중 감량이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영감을 받은 지은은 자신이 이전에 생각해본 적 없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밝은 러닝화를 사서 한강을 따라 아침 조깅을 하는 루틴을 세웠다. 시작은 분명히 힘들었다. 처음에는 폐가 타고 다리는 나처럼 무겁고 동기부여는 최악이었다. 그녀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맑은 아침 공기와 자신의 의심과 싸우는 동안 그 결정에 대한 지혜를 의문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달만이라도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안도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구력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평화감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른 아침에 달리기는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발이 고도를 치는 리듬 그리고 도시 생활의 소음을 벗어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신체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주었고 달리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던 불안을 흔들어놨다. 지은은 먼저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렸다. 더 맑은 정신, 밝은 전망, 그리고 그녀의 하루에 반영된 에너지의 상승. 동료들과의 대화는 더 흥미롭게 변했고 일에 대한 집중력은 향상되었으며 그녀는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자유롭게 웃게 되었다. 몸이 강하고 더 회복력이 있게 된 것은 그녀 내부의 변화와 일치했다. 매일의 운동은 그녀를 가두고 있던 불안의 사슬을 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도 심어주었다. 매번 달리기를 마칠 때마다 그것은 한때 불안한 생각들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모든 삶의 측면에 타격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와 긍정성을 가진 지은은 이전 정신 상태 때문에 소홀히 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불안해 그들과의 만남을 피했던 친구들에게 재연락을 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처럼 위안을 찾도록 격려했다. 운동을 통한 그녀의 변신 이야기는 끈기의 힘과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지은은 그녀의 여정을 통해 자주 언급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했다. 정신 건강을 향한 길은 직선이 아니라 한강을 따라 달리는 듯한 끈기, 인내 그리고 취약성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녀를 가장 건강한 자기, 가장 행복한 자기로 이끌었고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로 정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간 채식주의 식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개인의 건강 증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러나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장점과 비채식주의자들이 꼽는 단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식주의 식단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러한 식단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채식주의 식단의 장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건강적 이점입니다. 채식주의 식단은 주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비채식주의자들보다 체질량 지수가 낮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더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식주의 식단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류 및 유제품 생산은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이를 둘러싼 산업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여겨지죠.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가 채식주의 식단으로 전환한다면 로컬 푸드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 자연 생태계에 큰 손실 없이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채식주의는 단순한 식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에게 채식주의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영양 결핍의 위험입니다. 채식주의 식단은 비타민 B12, 철,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영양소 섭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영양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레스토랑과 음식점에서 채식주의 옵션은 제한적이며 다양한 채식주의 요리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행이나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식주의 식단이 당신에게 적합한지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든 환경 보호를 위한 선택이든 스스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극단적인 전환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며 스스로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채식주의 식단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면역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곳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 민우는 도서관에서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탐색하다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는 면역력 향상에 천연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감귤류 과일. 첫 번째로 민우가 발견한 음식은 바로 감귤류 과일이었습니다. 오렌지, 레몬 등은 비타민C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민호의 여행은 마을의 과수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학을 돕는 손길을 보탰고 과수원 주인은 그가 찾는 비타민C 함량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호는 신선한 오렌지를 따며 그 맛과 향을 느끼면서 비타민C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키위어 누나. 도서관에 놀러온 또래 친구 수연이 민호에게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키위를 건넸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과일 수입업을 하고 있었죠. 민호는 처음 맛본 키위의 새콤달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키위가 단위 무게당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귤류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비타민C 공급원으로 기록합니다. 3. 파프리카. 민호의 다음 발견은 예상치 못한 채소였습니다. 다름 아닌 파프리카였죠. 도서관의 고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파프리카, 특히 빨간 파프리카가 비타민C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그는 농부들과 대화하며 파프리카의 다양한 색상이 어떻게 면역력을 돋는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핫딸기. 딸기는 달콤한 맛으로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민호의 관심을 끈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비타민C의 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근교의 딸기밭에서 수확 체험이 열리곤 했습니다. 민호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딸기 농장에 가서 직접 수확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딸기 한 입은 비타민C의 결정체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로콜리. 마지막으로 민호가 발견한 식재료는 브로콜리였습니다. 고서의 지혜에 의하면 브로콜리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의 손실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을 녹색시장에서 브로콜리를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으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민호는 오랜 연구 끝에 면역력 향상을 위한 5가지 천연 비타민C 음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연구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민호는 이 지식을 널리 알리고자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가 발견한 음식들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법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작은 마을의 전통은 세대를 넘어 자연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지혜로 남게 되었습니다.